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 발전은 과거 풍차 시대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풍력 발전이 어떻게 발전돼 왔고 효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바람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땀을 잘 식도록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임과 동시에 때로는 태풍이라는 형태로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변화무쌍한 바람이 전기 에너지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얻어내는 기술, 바로 풍력 발전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인류는 바람을 이용해 몇몇 번거로운 일들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풍차를 예로 들어볼 수 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풍차가 회전하는 힘을 이용해 곡식을 찢는 용도로 사용해 왔었죠. 시대는 계속해서 흐르게 되었고 패러데이의 전자기호도 법칙이 드러나게 되면서 동력을 통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니콜라 테슬라에 의해서 교류 발전의 형태로 이용되게 되면서 드디어 시대는 동력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풍차를 개량시켜 탄생한 발전시설이 바로 풍력 발전기입니다. 풍력 발전은 말 그대로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생산, 배급하는 발전소를 말합니다. 풍력 발전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기술의 발전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패러데이 이후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된 발전기의 원리와 다른 하나는 항공기술의 핵심인 블레이드, 즉 회전 날개의 역학적 구조의 발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기술적 요소를 극적으로 결합하여 최초로 풍력 발전을 개발한 사람은 찰스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는 1888년 날개와 발전기를 결합한 형태로 최초의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20년 동안 350개의 백열전등, 2개의 아크전등, 그리고 3개의 모터를 운전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윽고 덴마크의 기술자이자 과학자인 파울 쿠르에 의해서 1891년 최초의 실험용 풍력 발전기가 개발 및 설치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기존의 풍차와 상당히 비슷한 형태인 6개의 블레이드나 4개의 블레이드의 모습을 풍차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용하고 있는 3개의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형태는 조금 더 진화하고 나서 나오게 되었죠.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 즉 인류 최초로 비행에 성공하게 되자 유체역학과 항공역학은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둘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922년 제이콥스에 의해 만들어진 풍력 발전기를 시작으로 194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3블레이드 덴마크식 풍력 발전기를 거쳐 오늘날의 풍력 발전기가 탄생하게 이르렀죠. 이러한 풍력 발전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기술은 바람을 모으는 날개인 블레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블레이드는 비행기가 뜨는 원리인 양력을 회전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선 유체역학과 항공역학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에너지를 전환하는 형태에서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효율 문제예요. 기술의 발달은 어떤 진로를 따라서 풍력 발전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을까요? 대형어가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풍력 발전은 풍속, 즉 바람의 세기와 규모, 즉 풍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생산량의 증가를 비율로 나타내자면 날개의 길이에는 제곱에 비례하며 풍속에는 세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이러한 맥락에서 높은 산의 풍력 발전소를 세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1980년대에 제작 설치되고 있는 풍력 발전기는 대략 10m에서 20m 수준의 발전기였습니다. 이 발전기로 낼 수 있는 전력량은 약 75kW라는 상당히 미미한 양이죠. 하지만 재료공학적인 지식이 증대됨에 따라 가벼운 소재, 튼튼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통해 발전기의 크기를 점점 키우기 시작했고
30m 수준의 발전기에서는 같은 시간 기준 4배 가까운 전력인 300kW, 50m에서는 750kW, 100m에서는 3000kW를 넘어 150m나 되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에서는 10,000kW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0m 수준의 대형 풍력 발전기를 통해 발전기 한 대당 동일 시간 대비 약 2만 kW의 전력을 뽑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2만 kW라고 하는 양은 대략 20W짜리 형광 등 100만 개를 동시에 켤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풍력 발전기는 바람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 터빈을 돌리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개발 입지가 줄어들고 자연 경관을 해친다는 목소리와 함께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새로운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풍력 발전의 대안으로 해상풍력이 떠오르고 있어요. 해상풍력은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생산해낸 전기를 육지로 전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상풍력은 미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을 예견해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연구에 뛰어들고 있는 신세대 분야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해상풍력처럼 하나하나 단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이러한 풍력 발전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